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캐스팅 보트를 치고 있던 국민의당. 오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불가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낙마 위기의 강경화 후보자. 오늘 아침 출근길 표정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업무 이어나갈 예정이신지? 네. 청문회 결과를 겸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어떤 업무 위주로 좀 하실 예정이신가요? 예, 오늘 새벽에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즉각 보고를 받았고요. 아마 정부 차원의 대책이 좀 논의되고 있을 걸로 압니다만, 하여튼 지난주에 새로운 안보리 결의도 있었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에선 자진 사퇴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입장이 혹시 있으신가요? 예, 지금 보신 영상은 바로 아침 출근길 영상이었습니다. 국민의당이 강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 판정을 내리기 직전의 모습인데요. 그래도 상당히 표정은 어두워 보였습니다. 최석호 기자, 어제 청문회 봤죠? 네, 봤습니다. 강 후보자 몇 점 정도 놔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요? 네. 저는 좀 그냥 본인 얘기를 하죠. 본인은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한 7, 80점은 주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하지만 홍데스크도 보셨겠지만 강 후보자가 어제 청문회에서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도덕적 검증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드 등 어떤 외교 정책 방안에 대해서 의원들이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논의해보고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당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개인 문제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하고 외교 문제는 몰랐다. 이렇게 혹평을 늘어났습니다. 여러 명의 야당 의원들과 제가 통화를 했는데요. 50점 이상은 도저히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도 부적격 판정을 내리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강 후보자 스스로에게 가장 뼈아프게 느낀 건 바로 이 대목이었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제가 다녔던, 제가 잘 알고 있던 모교에 넣으면 아이가 좀 쉽게 적응하지 않을까 하는 단순한 면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화 여자 외국어 고등학교는 명문이죠. 또 이화 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부석고등학교도 명문이죠. 근데 이 이화여고는 그 학교하고 다른 학교죠. 제가 저의 모교이지만 당시에는 상당히 위상이 쭈그러든, 그래서 이화 외교가 굉장히 좋은 학교로 평판이 나 있었고, 이화 고등학교는 제 모교이지만 많이 위축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졸업했던 이화여고의 큰딸을 보내기 위해서 위장 전입한 사실을 털어놓으며 했던 말들인데요. 그런데 이현수 기자, 네. 뭔가 좀 이상합니다. 자신의 모교를 도리어 쭈그러들었다라고 좀 깎아내리는 품평 어떻게 봤습니까? 동문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느낄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사실상 방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원혜영 민주당 의원이 사실상 유도하듯 얘기를 한 부분도 있고 약간 언급할 기회를 준 부분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자녀를 내가 나온 학교에 보내면 좀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이유에서 보냈다고 해놓고선 당시에 이화여고는 전혀 명문이 아니었다. 이화외고와 다른 그 이화여대 사범 부속학교는 명문이었지만 이화여고는 명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쭈그러들었었다라고 표현을 한 건 아마 당시에 지금 보도가 나오기를 이화여고가 자사고,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되는 것과 이 위장 전입이 관련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나오자 그런 특권이나 그 향후에 이제 특혜를 누리려고 한 게 아니었다라는 해명을 하다 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좀 동문들이 듣기에는 조금 사실 이 위장 전입 논란 때문에 이화여고가 상당히 구설에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언급을 하니까 조금 학교 측에서는 어떻게 느낄지 좀 주목됩니다.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검증에서 거제도 땅, 두 딸들이 갖고 있는 거제도 땅에 대해서도 투기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는데, 자, 최석호 기자, 땅값이 73배, 73배나 뛰었다라고 하는데 이거 맞습니까? 네, 홍데스크. 만약에 오늘 투자를 1억을 합니다. 그러면 3년 후에 이 돈이 70억이 됩니다. 그러면
빚을 내서 1억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위법이 아니라면 해야 되겠죠. 투자라면. 그렇죠. 그런데 2014년 8월에요. 강경화 후보자의 두 딸 명의로 거제도 땅을 구입을 합니다. 당시 시가가요. 1제곱미터당 1,56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3년이 지났죠. 2017년에는 이 땅이 1제곱미터당 11만 4,100원이 됩니다. 정확히 73배가 뛴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야당 의원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엄청난 시세 차익이다. 이것은 부동산 투자가 아닌 투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이마였던 땅이 대지로 바뀌었다. 그래서 땅값이 폭등을 했다. 어떻게 거제도 땅을 이러한 땅이 오른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고 투자를 할 수 있었겠느냐. 분명히 이 땅에 대한 정보를 알고 투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야당 의원들은 전형적인 투기다. 이렇게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경화 후보자 뭐라고 답했을까요? 강 후보자 입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더욱 제가 심각하게 보는 것은 투기 의혹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지금 한번 거제도 자녀 명의 주택 주사진 한번 보시죠. 지금 자녀 주택 신축지가 지금 문제가 됐던 저쪽입니다. 한 600여 평 되죠. 저 신축 과정이 보면요. 처음에 분할되기 전에 2014년 8월에 300평을 자녀 명의로 사게 되는데요. 저때 공시지가가 1,56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임모 씨가 종교시설용으로 저걸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받자마자 공시지가가 얼마가 되냐면은 11만 4천원, 4,100원이 됩니다. 제곱미터당. 그런 다음에 우리 후보자 자녀 명의로 저게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혹시 후보자님이 그 용지가 종교시설용으로 건축허가 났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의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거제도에 저희 남편이 은퇴 후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마련한 그리고 저희 두 딸의 이름으로 지은 이 집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종교시설용으로 그런- 그게 허가가 났다는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몰랐습니다. 네, 강 후보자의 해명은 사실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긴 한데 남편이 했기 때문에 본인은 몰랐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땅의 성격이 임야에서 대지로 바꾼 것은 물론이고 그렇게 가격이 올랐던 것도 몰랐다라고 했는데요. 뭐 그 현지에 이제 거제도에 있는 관계자들과 통화를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실제로 그 땅은 투기성으로 쓸만한 땅은 아니다라는 증언을 내놓긴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 땅의 가격이 오른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경화 후보자가 지금까지 몰랐다면 이제부터는 좀 제대로 알아보고 제대로 해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어쩌면 본질적인 문제는 강경화 후보자의 외교 역량일 겁니다. 그 부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어서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부분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직접 보시고 판단해 보십시오. 미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만났다. 사드 현황과 관련돼서 우리의 입장을 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희표 의원 대단히 질문 감사합니다. 사드 문제 관련해서 대중국 더 효과적인 설득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니, 지금 네. 중국은 제가 나중에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네. 자, 후보자님.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가정하고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이 문제를 그리고 특사 여러분들의 께서 나눈 자세한 대화 내용을 먼저 검토를 해야겠죠. 아주 상세하게 면밀한 그런 어떤 대화 전략을 짜서 그러면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서 제가 시진핑 주석이라고 가정하고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으로서 중국의 사드 보복이 부당하다 하지 마라라는 선택을 좀 해보시죠. 네, 그 외교 설득이라는 게
최석호 기자, 강경화 후보자 어제 저 답변 내용 들어보면 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상당히 좀 위축돼 있고 긴장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근데 위축되고 긴장이 안 되려면은 저희도 이제 방송을 하고 있지만 뭔가 이렇게 꽉 짜여진 팩트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긴장이 좀 덜 됩니다. 저도 굉장히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만. 하지만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말고는 저 상황에서는 크게 사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좀 더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서 공부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원유철 의원의 질의에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약간은 동문서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야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격, 부적격, 이 도덕성 논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책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면 어떤 외교 능력이 훌륭한 사람이라면 이것쯤은 좀 더 덮고 넘어갈 수 있겠다. 하지만 도덕적인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외교적인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 지금 청와대에서도 이것 때문에 고민이 상당히 깊은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자유한국당에서는 강경화 후보자가 외교부 장관이 된다 해도 얼굴마담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요. 그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강경화 후보자는 위원들의 질문을 받아 적기 바빴고 외교부에서 전달한 메모나 쪽지를 겨우 읽는 수준이었습니다. 답답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었던 것은 비단 저만의 느낌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가 의정생활을 하는 동안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당당하게 소신과 철학을 밝히지 못하고 쪽지를 읊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과연 그래 가지고서 강경화 후보자가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왕특보와 자주파들의 등살에 과연 버틸 수 있겠습니까? 설령 외교 장관이 된다 해도 얼굴 마담일 뿐일 것입니다. 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역시 강 후보자의 외교 역량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나선 건데요. 자, 이현수 기자. 네. 근데 얼굴마담이라는 표현은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얼굴마담이라는 표현은 여성인 강경화 후보자라서가 아니라 다른 주자들에게, 다른 후보자들에게 했어도 조금은 그 영역에서 사실 전문적인 영역이 있어서 발탁된 인사들인데 이 얼굴마담이라고 약간 깎아내리고 능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통칭하는 이런 표현을 쓴 데 대해서는 좀 막말 논란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 뭐 비판을 하고 싶고 역량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싶으면 좀 구체적인 팩트로 이야기를 해도 됐을 텐데 이렇게 약간 인신 공격성, 깎아내리기성 발언 때문에 조금 듣기 불편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는데요. 어제 강경화 후보자의 그 인사청문회에서는 또 한 명 화제가 된 의원이 있었습니다. 특히 친박계 의원들도 많았는데 그중에 홍문종 의원이 화제가 됐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여당 의원님들은 옛날에 전북 호랑이 같으시더니 지금은 전북 고양이가 되셨어요. 예, 이거 어떻게 검증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지 치어리더 역할을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여태까지 우리 장관 후보자들이 이거보다도 더 미미한 걸로 장관을 그만두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화면이 오후 4시쯤 인사청문회 현장인데요. 저희는 이제 질의하는 의원만 보니까 이게 큰 화면을 못 봤던 건데 최경환 의원이 지금 한창 질의를 하고 있는데 옆에 이제 홍문종 의원이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잠깐 고개를 들어서 또 갸웃했다가 약간 눈을 감고 졸고 있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돼서 또 언론 보도상에서는 자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기사도 나오면서 좀 구설에 올랐습니다. 졸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다른 구상을 하고 질문을 먼저 상의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문종 의원한테 직접 확인한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저 영상 갖고 홍 의원을 어떻게 하자는 건 아니니까 한번 확인한 다음에 알려주시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믿었던 국민의당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를 인준시켜주면서 고마운 역할을 해줬던 국민의당이 강경화 후보자만큼은 매몰차게 등을 돌렸습니다. 자, 예. 청와대도 비상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박지원 전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의당의 협력과 도움이 필요하다. 이럴 정도로 사실 국민의당의 캐스팅 보트가 상당히 중요해졌잖아요. 그런데 특히 강경화 후보자는 여성이고 또 비회시 출신이란 말이죠. 특히 여성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성 내각을 내각에서 여성 비율을 30%까지 맞추겠다라면서 파격적인 그런 행보를 이어갔던 건데 사실 강 후보자가 낙마하면 새로운 후보자를 또 찾아야 되고 또 새로운 여성 후보를 찾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사를 빠르게 진행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청에서는 상당히 난감해하고 있는 반응인 겁니다. 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 호의를 보이며 외교부 장관으로 적당하다 이런 반응을 내놓았던 박지원 전 국민의 대표마저도 어제 청문회를 보고 마음이 바뀌었다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국민의당 공식 입장 그리고 박지원 전 대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도덕성과 자질 면에서 부족했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모아졌고요. 외교장관으로서 경륜과 자질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려서 결과적으로는 경과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는 걸로 당의 입장을 정한다. 저 개인적으로는 최초의 여성 비고시 출신 능력으로 봐서 외교부 장관 적임자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청문회 과정을 보고 약간 회의감을 갖지만은 당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유리천정을 깰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등을 돌린 이상 약간 좀 멀어져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반면에 안전지대로 들어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인데요. 오늘도 이틀째 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아주 특별한 만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현수 기자, 네. 어떤 만남이었습니까? 네, 오늘 특별한 증인이 출석을 해서 이제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가 이 특별한 증인과 40년 만에 악수를 나눕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지금 김희수 후보자와 지금 배 씨인데요. 이 배 씨 같은 경우는 김희수 후보자의 5.18 당시에 부적절한 처신, 부적절한 판결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을 때 이제 시민군이 탄 그 버스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사상자를 내고 실제로 유죄를 받았던 인사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 자체에 대해서 김희수 후보자가 죄책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사과하고 싶다고 연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만나서 악수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김 후보자 40년 전에 법무관이었고 법무관 신분으로 재판을 군사 재판을 한 것이다. 근데 사형 선고를 내렸던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다. 어저께 사죄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그 당사자였던 버스 운전기사 배영주 씨가 오늘 김희수 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나온 건데 그렇죠. 자, 저렇게 악수를 먼저 청했습니다. 김 후보자. 그런데 배영주 씨 이렇게 가시라, 악수는 받았지만 가시라 하는 모습이 굉장히 떨떠름하고 껄끄러운 표정이네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자기한테 사형 선고를 내렸던 그 판사, 그 법무관이 얼마나 미워 보였겠습니까? 그렇죠. 사형 선고를 받았고 그 후에 다시 한번 무죄로 밝혀지긴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약간의 원한이라고 할까요? 마음의 앙금이 오래된 앙금이다 보니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서 실제로 악수를 하고 사과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자체에 대해서 김희수 후보자는 우선은 이 기회라도 주어져서 다행이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저희가 지켜본 다음에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제 큐시트로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외교 정책 방안에 대해서 의원들이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논의해보고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당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개인 문제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하고 외교 문제는 몰랐다. 이렇게 혹평을 늘어났습니다. 여러 명의 야당 의원들과 제가 통화를 했는데요. 50점 이상은 도저히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도 부적격 판정을 내리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강 후보자 스스로에게 가장 뼈아프게 느낀 건 바로 이 대목이었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제가 다녔던, 제가 잘 알고 있던 모교에 넣으면 아이가 좀 쉽게 적응하지 않을까 하는 단순한 면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화 여자 외국어 고등학교는 명문이죠. 또 이화 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도 명문이죠. 근데 이 이화여고는 그 학교하고 다른 학교죠. 저의 모교이지만 당시에는 상당히 위상이 쭈그러든, 그래서 이화 외교가 굉장히 좋은 학교로 평판이 나 있었고, 이화 고등학교는 제 모교이지만 많이 위축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졸업했던 이화여고의 큰딸을 보내기 위해서 위장전입한 사실을 털어놓으며 했던 말들인데요. 그런데 이현수 기자, 네. 뭔가 좀 이상합니다. 자신의 모교를 도리어 쭈그러들었다라고 좀 깎아내리는 품평 어떻게 봤습니까? 동문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느낄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사실상 방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원혜영 민주당 의원이 사실상 유도하듯 얘기를 한 부분도 있고 약간 언급할 기회를 준 부분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자녀를 내가 나온 학교에 보내면 좀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이유에서 보냈다고 해놓고선 당시에 이화여고는 전혀 명문이 아니었다. 이화외고와 다른 그 이화여대 사범 부속학교는 명문이었지만 이화여고는 명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쭈그러들었었다라고 표현을 한 건 아마 당시에 지금 보도가 나오기를 이화여고가 자사고,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되는 것과 이 위장전입이 관련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나오자 그런 특권이나 그 향후에 이제 특혜를 누리려고 한 게 아니었다라는 해명을 하다 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좀 동문들이 듣기에는 조금 사실 이 위장전입 논란 때문에 이화여고가 상당히 구설에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언급을 하니까 조금 학교 측에서는 어떻게 느낄지 좀 주목됩니다. 논란은 이뿐만이 않았습니다. 어제 검증에서 거제도 땅, 두 딸들이 갖고 있는 거제도 땅에 대해서도 투기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는데, 자, 최석호 기자, 땅값이 73배, 73배나 뛰었다라고 하는데 이거 맞습니까? 네, 홍데스크. 만약에 오늘 투자를 1억을 합니다. 그러면 3년 후에 이 돈이 70억이 됩니다. 그러면 빚을 내서 1억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위법이 아니라면 해야 되겠죠. 투자라면. 그렇죠. 그런데 2014년 8월에요. 강경화 후보자의 두 딸 명의로 거제도 땅을 구입을 합니다. 당시 시가가요. 1제곱미터당 1,56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3년이 지났죠. 2017년에는 이 땅이 1제곱미터당 11만 건축허가 나타나서 저를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의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거제도에 저희 남편이 은퇴 후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마련한 그리고 저희 두 딸의 이름으로 지은 이 집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종교시설용으로 그런- 그게 허가가 났다는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강 후보자의 해명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긴 한데 남편이 했기 때문에 본인은 몰랐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성격이 임야에서 대지로 바꾼 것은 물론이고 그렇게 가격이 올랐던 것도 몰랐다라고 했는데요. 그 현지에 이제 거제도에 있는 관계자들과 통화를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실제로 그 땅은 투기성으로 쓸만한 땅은 아니다라는 증언을 내놓긴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 땅의 가격이 오른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경화 후보자가 지금까지 몰랐다면 이제부터는 좀 제대로 알아보고 제대로 해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어쩌면 본질적인 문제는 강경화 후보자의 외교 역량일 겁니다. 그 부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어서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부분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직접 보시고 판단해 보십시오. 미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만났다. 사드 현황과 관련돼서 우리의 입장을 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희표 의원님 대단히 질문 감사합니다. 사드 문제 관련해서 대중국 더 효과적인 설득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니, 지금 네. 중국은 제가 나중에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네. 자, 후보자님,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가정하고 대한민국 외교 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캐스팅 보트를 치고 있던 국민의당. 오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불가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낙마 위기의 강경화 후보자. 오늘 아침 출근길 표정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업무 이어나갈 예정이신지. 예, 네. 청문회 결과를 겸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어떤 업무 위주로 좀 하실 예정이신가요? 예, 오늘 새벽에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즉각 보고를 받았고요. 아마 정부 차원의 대책이 좀 논의되고 있을 걸로 압니다만, 하여튼 지난주에 새로운 안보리 결의도 있었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에서는 자진 사퇴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입장이 혹시 있으신가요? 예, 지금 보신 영상은 바로 아침 출근길 영상이었습니다. 국민의당이 강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 판정을 내리기 직전의 모습인데요. 그래도 상당히 표정은 어두워 보였습니다. 최석호 기자, 어제 청문회 봤죠? 네, 봤습니다. 강 후보자 몇 점 정도 낮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요? 네. 저는 좀 그냥 본인 얘기를 하죠. 본인은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한 7, 80점은 주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하지만 홍데스크도 보셨겠지만 강 후보자가 어제 청문회에서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도덕적 검증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드 등 어떤 4,100원이 됩니다. 정확히 73배가 뛴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야당 의원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엄청난 시세 차익이다. 이것은 부동산 투자가 아닌 투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이마였던 땅이 대지로 바뀌었다. 그래서 땅값이 폭등을 했다. 어떻게 거제도 땅을 이러한 땅이 오른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고 투자를 할 수 있었겠느냐. 분명히 이 땅에 대한 정보를 알고 투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야당 의원들은 전형적인 투기다. 이렇게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경화 후보자 뭐라고 답했을까요? 강 후보자 입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더욱 제가 심각하게 보는 것은 투기 의혹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지금 한번 거제도 자녀 명의 주택 주사진 한번 보시죠. 지금 자녀 주택 신축지가 지금 문제가 됐던 저쪽입니다. 한 600여 평 되죠. 저 신축 과정이 보면요. 처음에 분할되기 전에 2014년 8월에 300평을 자녀 명의로 사게 되는데요. 저때 공시지가가 1,56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임모 씨가 종교시설용으로 저걸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받자마자 공시지가가 얼마가 되냐면은 11만 4천 4,100원이 됩니다. 제곱미터당. 그런 다음에 우리 후보자 자녀 명의로 저게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혹시 후보자님이 그 용지가 종교시설용으로